요즘 미국 사회의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전통적으로 미국적인 것과 새로운 미국적인 것의 충돌과 갈등이에요. 전통적으로 미국적인 것이란 무엇일까가 궁금해지고 이런 미국의 소울을 들여다보면 미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소울을 대표하는 음식, 술, 카우보이, 총기 문화, 전통적인 산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식 얘기도 해보면 미국의 소울푸드는 여러 가지가 있고 요즘은 패스트푸드가 미국의 소울푸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진짜 미국의 소울푸드는 바베큐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 바베큐는 텍사스가 제일 유명하고 텍사스 내에서도 지역별로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고 각자 자부심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캔사스시티나 캐롤라이나 바베큐도 유명하고요. 종류가 다양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소나 돼지를 낮은 온도에 오랫동안 훈제를 해서 살이 부드러워지는 거를 넘어서서 막 너덜너덜해지는 게 미국 바베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바베큐는 전문가의 영역이지만 미국에서는 일반 분들도 바베큐에 진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는 고깃집 문화가 있지만 미국에는 가족 친구들이 모여서 바베큐를 하는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뒷마당에 바베큐 그릴이 있는 건 미국 가정집의 대표적인 모습이고 특히 연휴 때는 누구 집 뒷마당이나 공원에 모여서 바베큐를 정말 많이 해요. 우리는 고기 굽는 건 막내의 역할이지만 미국에서 바베큐를 할 때는 고기 굽는 걸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서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이 고기를 굽고 그래서 보통 아빠나 할아버지 역할이고 때로는 누가 굽냐 가지고 서로 굽겠다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한국의 고깃집은 빨리 구워서 먹는 얇은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손놀림이 가장 빠른 젊은 친구가 굽는 게 핵심이라면 미국 바베큐는 보통 스테이크를 굽기 때문에 온도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가스 그릴이냐 차콜 그릴이냐 등등의 차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경험이 가장 많은 사람이 굽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저도 미국 살 때 바베큐 파티 참 많이 갔었는데 저는 바베큐 가서 스테이크보다는 핫도그를 구워서 빵에 케찹과 머스타드와 피클을 넣어서 먹는 게 그게 너무나 맛있었어요. 하나 먹고 싶네요. 미국 위스키 역시 미국의 소울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코틀랜드나 일본의 대표 위스키들은 보리로 만들었다면 미국의 대표 위스키들은 옥수수로 만들었어요. 물론 미국에도 보리로 만든 위스키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아메리칸 위스키는 버번 위스키와 테네시 위스키가 있습니다. 버번 위스키는 옥수수 51% 이상으로 만들어야 되고 새 오크통에만 숙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로 켄터키에서 만들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버번 위스키는 요 우드포드 리저브예요. 테네시 위스키는 뭐냐? 버번 위스키와 동일하게 51% 이상 옥수수로 만드는데 중요한 위스키 원액을 숙성시키기 전에 차콜에 여과를 시켜서 부드럽게 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테네시 위스키는 테네시에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테네시에 잠시 살았던 경험이 있어서 테네시에 대한 애정이 깊습니다. 가장 유명한 테네시 위스키는 잭 다니엘스예요. 1866년에 테네시에서 만들어진 위스키이고 아메리칸 위스키들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브랜드예요. 많이 익숙하실 잭 다니엘스 올드 넘버 7이 가장 유명하고 잭 다니엘스와 콜라를 섞어 마시는 잭 앤 콜라도 유명해서 미국에서는 아예 이게 캔으로 나오더라고요. 미국 애들은 잭 앤 콕이라고 많이 부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잭 다니엘스는 이 잭 다니엘스 본디드예요. 최근에 이마트에서도 팔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1800년대 말에는 제대로 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가짜 위스키들이 만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막고 위스키 품질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1897년에 보틀드인 본드라는 법안을 만들었어요. 이 법안에서 규정한 품질 조건에 만족하는 위스키만 보틀드인 본드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이 인증이 가짜 위스키를 막는 역할은 아니지만은 클래식한 스타일을 유지하는 미국 고급 위스키의 상징이 되었어요. 특별한 공정 때문에 맛이 더 깊고 진해서 위스키 좋아하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 조금 더 프리미엄한 잭 다니엘을 찾으신다면 추천하고 스코틀랜드나 일본 위스키 대비 가성비가 좋다는 것도 엄청난 장점입니다. 참고로 스코틀랜드 위스키는 WHISKY라고 쓰는데 미국 위스키는 SKEY로 스펠링을 다르게 써요.
미국 하면 카우보이와 총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카우보이는 19세기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서부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광활한 목초지를 개척하던 소몰이꾼이었고, 남북전쟁 이후에 북쪽에서 소고기 수요량이 올라가서 카우보이 수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물론 산업화되면서 쇠퇴하긴 했지만 이런 카우보이 모자로 대표되는 문화적인 존재감은 여전하고 미국의 개척 정신, 도전, 용기, 자립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려운 일에 도전할 때 야, 너 할 수 있어, 힘내라고 응원을 해줄 때 Go get 'em cowboy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 서부 실리콘밸리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기술을 지금까지 없었던 방식으로 만드는 프론티어 정신도 카우보이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창업자들이 저는 현대판 카우보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요즘 캘리포니아에서 그렇게 텍사스로 옮겨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네요. 카우보이들이 항상 들고 다니는 게 총이고, 바에 가서 돈이 없으면 총알을 주고 위스키랑 바꿔 먹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카우보이를 넘어서 미국의 공권력이 미비했던 시절에는 나와 나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국민이 무기를 소유할 권리는 침해받지 않는다가 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 수정헌법 2조인 Second Amendment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Second Amendment라고 하면 개인이 총을 소유할 권리를 의미해요. 미국 인구가 3억 4천만 명 정도인데 미국에 있는 총수가 4억 2천만 정 정도라고 합니다. 단연 세계에서 총기 보유율이 가장 높고, 아직도 내 가족은 내가 방어해야 된다라는 인식도 강한 것 같아요. 이런 총기 소유가 아시다시피 수많은 사건, 사고, 범죄로 이어지고 있지만, 총기 소유는 개인의 권리라는 인식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총기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도 총을 살 때 신원 확인 더 빡세게 하고 반자동 소총 같은 군사용 총을 규제하자 정도이지, 이 이상으로는 총기 규제에 대한 이야기는 못하고 있어요. 단순한 법적 이슈가 아니라 뿌리 깊게 박혀있는 미국의 전통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7, 8년 전에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에서 총 모양 이모지를, 총이 문제가 많이 되니까 물총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 휴대폰에서 총 이모지 보내면 걔는 물총으로 보여요. 근데 이때 이거는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반발이 심했던 것도 이해가 되고, 재밌는 사실이 이 정치적 올바름을 너무나 싫어하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해서 X로 바꾼 다음에 X에다가 내가 총기 이모지를 넣으면은 진짜 총 모양이 나와요. 마지막으로, 요즘 미국 산업하면 테크, 금융, 엔터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지만 미국을 만든 전통 산업은 철강, 석유, 자동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미국의 자존심인데 세계 산업이 모두 다른 길을 걸었어요. 철강은 19세기에 철도 건설 붐으로 성장을 했고, 피츠버그가 대표적인 지역이고 대표적인 인물은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가 있어서 아직도 카네기 멜론 대학, 카네기 홀, 카네기 도서관 등 미국 문화에 그의 이름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20세기 초에 금융의 거물인 JP 모건이 앤드류 카네기의 카네기 스틸을 포함한 여러 철강 회사들을 인수를 해서 US 스틸을 만들었고, 역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가 넘는 기업이라고 해요. 그리고 20세기에 미국이 도시화가 되고 세계 대전도 겪으면서 철강 산업이 빠르게 성장을 해서 1950년대에는 전 세계 철강 산업의 반이 미국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 미국의 철강 산업은 계속 쇠퇴를 해서 현재 생산량 기준으로 전 세계 탑 10 철강 회사를 보면 미국 회사는 10위 안에 없고 중국 기업이 6개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포스코가 7위이고 일본 제철이 4위예요. 2023년에 US 스틸을 일본 제철이 인수한다고 했을 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바이든이 불허를 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매각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을 봐도 철강 산업이 얼마나 미국의 자존심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고, 트럼프의 이번에 관세를 봐도 가장 먼저 매긴 관세 중에 하나가 철강이었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미국의 상징적인 전통 산업은 석유예요. 예전 미국을 다룬 영화들을 보면 막 석유 채굴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텍사스, 뉴멕시코, 오클라호마가 대표적으로 석유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고, 19세기 석유왕 록펠러가 만든 스탠다드 오일이 시장을 장악했다가 20세기 초 반독점법으로 스탠다드 오일이 작은 회사들로 쪼개졌죠. 그래서 현재 글로벌 탑5 석유 회사 중에 하나인 엑손모빌과 쉐브론 모두 이때 쪼개진
회사들이에요. 석유는 철강과 달리 여전히 미국이 최강자이고 현재 석유 생산량 1위 국가도 사우디가 아니라 미국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석유를 더 캐자고 drill baby drill 했을 때 트럼프 지지자들이 열광했던 이유도 이 전통 산업에 대한 자존심이 한몫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고로 석유 생산을 많이 하면 석유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석유 기업들 실적에는 안 좋아요. 세 번째 미국의 전통 산업은 자동차이고 자동차의 대중화는 단연 미국이 이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헨리 포드가 세계 최초로 컨베이어 벨트식 자동차 생산을 시작하면서 자동차의 대량 생산 시대를 열었고 포드, GM, 크라이슬러가 미국 디트로이트 중심으로 성장을 하면서 디트로이트는 모터시티라는 별명도 얻었죠. 그 후 미국의 프리웨이 건설과 교외 주택 건설도 붐을 이루면서 교외에 살면서 주중에는 차를 몰고 도시로 출근을 하고 주말에는 대형 주차장이 있는 쇼핑몰을 가고 휴가 때는 차를 몰고 로드트립을 하는 그 미국의 자동차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80년대 이후로 미국 자동차 산업은 많이 쇠퇴를 하기 시작했고 2008년도에 GM과 크라이슬러가 파산을 했을 때가 바닥을 찍었던 것 같아요. 현재 판매량 기준으로 자동차 기업 순위를 보면은 도요타, 폭스바겐, 현대가 1, 2, 3등이고 GM과 포드는 10위 안에 있고 테슬라도 있어서 미국이 자동차 산업에서 탑은 아니지만 아직 그래도 입지를 유지하고 있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미국의 자동차 관세 때문에 난리잖아요. 근데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는 미국 자동차 기업에 유리하지 않고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에 유리하다는 점이 특이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국인들의 소울과 자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미국의 소울, 미국의 전통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댓글에 달아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더 알맞은 복장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